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김종대 교수님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저희가 추석 연휴 때문에 못 뵀어요. 아니 글쎄, 너무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아니 뭐 가끔은 이런 좀 중간에 좀 쉼표도 하나 찍어야죠. 그래요. 저는 뭐그 어떻게 보내셨어요? 연휴가 연휴는? 6일이었는데 길었어요. 그 6일이 저한테 무건수행 기간이었다. 그러니까 맨날 떠드는 걸로 직업화하다가 맞아요. 이제 안 떠드니까 이제 졸지에 무건수행을 하게 됐는데 좋으셨어요? 저도 이제 환갑이 2년 남았거든요. 정말요? 예, 그랬는데 동안이세요. 뭐딴 세대한 사람도 많은데 립 서비스로. 예, 그런데 그 60대 때 이제 목표가 좀 있거든요. 예, 뭐요? 이제 나이 60 정도 되면 단순히 노인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가끔은 생과 사를 초월한 멘탈, 찰나적 해탈이라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가짐은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자가처럼 뭐 법륜 스님처럼 뭐 다 증문즉설 뭐 예. 사통팔달 이 정도 수준은 안 된다고 솔직히 말해서 예, 그 쉽지 정도는 않아요. 아니지만 예. 그러나 찰나적으로 마음을 추스려서 잠시 속세를 떠날 수 있는 그 찰나적 해탈은 해야 되지 않느냐. 야. 이런 정도의 어떤 멘탈 정도는 갖춰야 되겠다. 네. 그래가지고 일단 그런 어떤 마음 수양을 좀 해보겠다는 그 목표를 갖고 있는데 이 6일간의 무건수행이 도움이 많이 되더라. 직접 이제 연습을 해보는 거죠. 그런데 그때뿐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찰나적 해탈의 순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술 며칠 먹고 다니면 말짱도로 먹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저기 쌓아 올리는 그 마음에 이 덕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돼 여러분들이. 그 자꾸 이제 나이 먹고 나서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어쩌다가 이제 휴대폰 지갑도 자주 잃어버리고 네. 뭐 이러면서 날짜 까먹고 이러는 거 많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절대 그거 실망하실 일이 아닙니다. 네. 그거는 말이지 저기 유동적 지능이 쇠퇴한 거예요. 유동적 지능? 예, 그건 이제 그 우리가 흔히 지능을 얘기할 때 IQ 검사할 때 얘기하는 게 바로 유동적 지능이라 그래요. 그러나 그 결정적 지능은 그 순간에도 성장하고 있다. 통찰력이거든요. 예. 결정 지능. 그렇죠. 삶의 지혜를 계속 알아가는 거. 그래서 이 노나카 이쿠지로라는 학자가 있어요. 네. 일본 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2000년대 그 지식 관리 기법을 개발한 세계적 권위자로 한때 한국에 많이 소개가 돼가지고 한국의 지식 관리 책이 교보문고 같은 데 가셔 보면은 노나카 이쿠지로 책이 많어. 그런데 이 노나카 이쿠지로가 한 10년 전에 일본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가 되니까 이 노인 일자리에 관한 연구를 시작한 거예요. 네. 사실 일본으로서는 절박하죠. 우리도 곧 닥칠 문제인데. 우리가 따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노인에게 어떤 일자를 줘야 되느냐 이러다 보니까 의외로 저기 좀 통찰력이 필요한 어떤 직무에 노인들을 많이 취업시키면 좋다는 연구 결과를 얻었는데 그 사람이 분석 기법이 뭐냐면 지능의 두 가지 차원이에요. 그게 유동지능과 결정지능이에요. 거기서 얘기하는 유동지능은 우리가 서울법대 나왔다고 다 똑똑한 줄 알아? 내가 보니까 제일 멍청한 놈들은 다 서울법대 나왔다. 우리가 지금도 아주 뼈저리게 겪고 있잖아, 그지? 그렇죠. 서울대 나오신 분이 있죠 지금. 저기 용산에. 그 지식과 지능을 가지고 똑똑하다는 말은 들을 수 있으나 지혜롭다는 말은 들을 수 없어. 그런 면에서 내가 보니까 제일 멍청한 놈들이 서울대 중에서도 법대 출신이 제일 많아. 그래도 다 그렇게 다 너무 이게 매도급 넘어갈 수 없죠. 아니 근데 항상 기대치에 못 미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게 아니라 통찰력 대학이 존재한다고 만일에 생각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선발되는 가상의 대학이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자 이게요. 그러면은 지금 좋은 대학 가는 사람들이 다 거기 붙느냐? 전혀 아니거든. 전혀 아니거든. 다른 대학이다. 다른 걸 측정하는 곳이고 다른 게 필요한 곳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일정 정도 이런 어떤 지혜 왕국을 꿈꾸는 일종의 어떤 플라톤의 이데아주의, 네. 철인 정치가 아하. 있었고, 또 아리스토파네스라고 있어요. 그 최근에 미국에서 책이 가을에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네. 미국의 신보수주의 책들이 지금 한국으로 말하자면 뉴라이트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데닌이라는 학자가 쓴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훈련된 정치 엘리트가 네. 다시 정치를 복원해야 된다. 공화당 저놈들도 보수 아니다. 음. 보수 운동의 본질을 망각한 놈이다 해서 반 엘리트주의를 표방하는 그래요. 책들, 그런 것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네. 이게 트럼피즘이에요. 이게 바로 트럼피즘이에요. 트럼피즘. 그런데 이제 고도로 보수 운동을 보관할 수 있는 엘리트주의를 주창하고 나섰어요. 이 사람들이 좌파 정책도 일부 수용은 해. 네. 뭐 공교육 강화라든가, 어. 뭐 기본적인 복지 강화라든가 이런 것도 하지만 네. 그 근본은 반 엘리트주의, 일종의 어떤 신보수주의를 주창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는데 이게 바로 트럼프 기환을 예고하는 어떤 저로서는 하나의 지적인 서곡처럼 비춰진다 이겁니다. 이런 시작이 부분들이 됐다? 이제 보여지고, 네. 그래서 트럼프 2기를 준비하는 세력이 의외로 많구나. 이러고 이제 그런 거 하면 이제 그 반대편에서는 또 좌파 운동가들이 네. 이제 어떤 진보의 시대를 이야기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는 과거에 이제 자유주의 리버럴들이 네. 최근에 와서는 이제 회복의 시대를 주장하는 대표적으로 제레미 리프킨 같은 회복력 시대, 이게 번역된 책이거든요. 네. 그 굉장히 잘 쓴 책입니다. 제가 꼭 한번 강추를 해드리니까 네. 이번 주말에 연휴 또 돌아오잖아. 그렇죠. 다음 주에 한글날 월요일 쉽니다. 나 10월이 너무 좋아. 날씨도 좋고 쉬는 날도 많고. 날씨도 좋고. 그때 한번 일독을 권하실 거를 제가 추천을 드리는데 네. 회복의 시대. 회복의 시대. 예, 이제 자유주의 신좌파는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한동안 이 좌파가 문화 투쟁에 몰두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대표적으로 이제 진보 정당이 거덜난 게 이제 거기서 치명타를 얻어맞았는데 그 패해죠. 네. 그런 것들을 넘어서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좀 이번 그 연휴 기간에 네. 한번 살펴보심이 어떠하신가. 그래서 야.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대안의 상상력을 구축해 나가는 네. 이런 어떤 정말 견고한 지성의 기반이 없이는 우리가 윤석열 이후 시대를 대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준비를 벌써부터 이제 해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네. 우리가 상상력이 부족하면은 윤석열이 설령 끌어내려진다 하더라도 네. 그 이후 시대를 대비할 수가 없어요. 이에서 어떤 새로운 상상과 어떤 활력이 넘치는 네. 생산적 투자, 스스로를 혁신하는 어떤 고도로 훈련된 역량들,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한국 정치에서 앞으로 굉장히 절박하게 필요로 하는 네. 새로운 에너지다. 이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 예. 그런 부분들은 단순히 어떤 우리 주변의 일상의 정치로부터 어떤 세계적 변혁까지 예견하는 하나의 어떤 중요한 흐름을 만들어내야 될 지금 시점에 왔던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뭐 드리고 싶은 말씀도 지금 우리 추석 연휴 기간에 정말 중요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추석 연휴 기간에요? 네. 무건 수행하시면서 그것도 다 보고 계셨어요? 주로 보는데 이제 보는데. 그게 바로 무건 수행이죠. 무건 수행. 말하는기보다 듣기. 이러는데 우선 국내적으로는 네. 모처럼의 개혁 진보 진영의 희망이 좀 활기가 좀 도는 듯한 분위기가. 그래요? 그게 이제 어디서 보셨어요, 그걸? 이제 그 강서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쭉 앞서 나가면서 모처럼 활기를 띠는 모습. 김태우 대 진교훈. 그 직전에 이제 국민의힘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이 있었는데 저는 민주당 사람은 아니에요. 네. 그리고 제가 그걸 앞서서 그 민주당의 그 당의 논리를 제가 전파할 일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윤석열의 폭주와 독주가 네. 견제될 수 있는 희망을 본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런 국면이 열리는구나. 그동안은 사실 굉장히 정권이 힘이 세다라고 느껴왔고 좀 무서웠잖아요. 왜냐하면 검찰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거기에
균열을 내주는 어. 이런 것들은 시민이 더 많은 자유를 누리고 네. 우리가 미래로 나가는데 매우 중요한 디딤돌이다. 그걸 이거는 확인했다 이번에. 사람들에게 숨쉴 어떤 공간을 줬고 네. 뭔가 이 깜깜한 상황에서도 반딧불만한 불빛이지만 그래도 그 작은 불빛에 사람들은 감동하고 희망을 느끼는 어두울 때 그 작은 불빛이 더 밝게 느껴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기 추석 선물로 매우 좋은 선물이었다고 저는 추석 생각합니다. 아주 좋은 추석 선물 선물이었다. 받았다 우리가. 아, 그게 어떻게 보면은 영장 기각 그것도 볼 수 있지만은 예. 우리가 앞으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선물을 받았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브라질하고 축구하던 한국팀이 내내 끌려다니다가 네. 모처럼 골문 앞에서 아하. 저기 반칙을 얻어낸 거예요. 네. 이제 세트 피스가 필요해요. 아. 여기서 이제 고도의 지성이 필요하고 예.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아까 말씀드린 거지만 그렇죠. 예. 이럴 때 이제 사람들은 희망을 느끼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드디어 브라질의 골문을 열 수 있다. 그렇죠. 꿈과 같은 얘기 아니야, 솔직히 말해서. 네? 이제 그런 면에서 어떤 하나의 어떤 좋은 소식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좋은 소식이 그리고 이제 있었고. 추석 때 그 곰곰이 무건 수행을 해보니까, 네. 우리가 가야 될 어떤 시대의 사명과 소명, 다시 한번 그런 되새길 수 가운데서 있었군요. 뭔가 이제 이 파괴되는 세계에서 회복을 꿈꾸는 네. 회복력의 시대, 아. 레질리언스. 회복 탄력성이란 어려운 말이 있어요. 회복 탄력성. 거기에다가 나이를 먹어갈수록 행복한 느낌. 아. 그거는 바로 이제 통찰력을 쌓는 재미거든요. 지혜로워지는 그렇지. 그런 느낌. 그걸 또 느끼시고. 아니 사실은 추석 연휴 동안 말씀 많이 안 하시고 무건 수행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추석 연휴 지나고 나서 만나 뵈니까 더 철학이 그래? 깊어지고 더 성숙해지신 느낌. 내가 그런 소리를 듣고 싶었어, 사실은. 이런 말씀을 예.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